근데 이 커피를 사랑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 또 부정적 결과들이 많잖아요. 혼란스럽다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네, 커피 논란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볼게요. 자, 커피를 많이 마시면 뼈가 삭는다. 그렇다와 아니다. 세 분 교수님 손편말 들어주세요. 세 분 모두 그렇다로 통일해 주셨는데 옥 교수님께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예,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요. 골밀도가 저하가 되고 그에 의해서 골다공증이 생겨서 골절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뼈가 건강하려면요. 중요한 영양소인 칼슘이 지속적으로 보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커피 안에 카페인이 우리 위장관의 칼슘 흡수를 저해를 시키고 소변과 대변으로 배출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에 너무 많은 섭취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카페인 양으로는 하루 330mg. 이게 그 커피 양으로는 하루에 600ml 정도 돼요. 그래서 뼈 건강을 위해서는 너무 과한 커피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뼈 건강을 위해서는 과한 커피 줄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커피 논란 두 번째로 또 넘어가 볼까요? 자, 문제 볼까요? 노인들의 수면 장애 주범은 커피다. 그렇다, 아니다. 이번에도 역시 세 분 모두 손편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그렇다. 모두 이제 세 분 동시에 그렇다 들어주셨는데 이번에는 전 교수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커피는 이제 가끔 수면 장애의 주범이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어요. 자고 싶은데 너무 말똥말똥 잠이 들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오후 늦게 내가 커피를 마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아니고 오후 늦게 마셨다 할지라도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요. 또 커피를 단 한 잔만 마셨는데도 언제 마시냐에 따라서 수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면증이 좀 있다, 잠을 잘 못 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밤늦게 커피를 드시는 것은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다면 오후 3시 정도 그 이전에 마시는 것이 수면에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또 제가 부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네, 드리면요. 네, 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생체의 리듬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성 레벨이나 수면의 패턴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잠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다가 쉽게 깨고 또 아침에 일찍 깨게 돼요. 그래서 사실 노인 인구의 50% 이상의 불면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뇌에 각성 효과를 주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커피를 많이 드신다? 불면을 악화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 약을 여러 종류를 많이 드시는 분, 만성적으로 진통 소염제를 드시는 분, 또한 만성적으로 간질환이 있는 분들은 간질환.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먼저 따지신 연후에 드셔야겠고요. 커피 논란 세 번째 정리해 봅니다. 볼까요? 자, 커피는 심장 건강에 나쁘다. 그렇다와 아니다. 세 분 교수님 손편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세 분 모두 아니다로 이번에는 통일해 주셨는데요. 장 교수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커피를 마시면 이제 교감신경계가 항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심박이 좀 상승하거나 혈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이나 뭐 부정맥 같은 게 있는 분들, 잘 조절되지 않는 분들이라면은 커피 섭취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다른 연구,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심부전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대표적인 혈관 질환에 관련된 역학 연구인 이 프랭잉엄 스터디에서는 약 5에서 12% 정도 심부전의 위험을 낮춘다고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 연구를 포함해서 굉장히 대표적인 혈관 질환에 관련된 역학 연구를 모두 다 합쳐서 머신러닝 기법으로 작년에 굉장히 큰 논문이 미국의 한 이 저널에 게재가 됐는데 여기에서도 커피를 섭취하시는 것이 이 심부전을 예방하는 데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커피를 둘러싼 논란 하나하나 풀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도 한번 볼까요? 커피는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렇다, 아니다. 세 분께 여쭤볼게요. 하나, 둘, 셋. 도움이 그렇다. 된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옥 교수님. 예, 우리 커피를 드시게 되면요.
신체 활력을 올려주는 아드레날린과 같은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고 에너지의 소모량이 가만히 있어도 5에서 10% 정도 증가가 되게 돼요. 게다가 장에서 지방이 흡수되는 걸 막아주고 당 대사에도 개선이 돼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네. 여기다 설탕하고 프림을 넣으시면요 예, 다이어트 해가 됩니다. 그래서 원두 커피로만 블랙으로만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올바른 식습관, 운동 습관 더불어서 커피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 한번 논란 풀어볼게요. 자, 커피는 암 예방 식품이다. 그렇다와 아니다. 세 분 교수님 푯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그렇다로 통일해 주셨네요. 장 교수님 진짜예요? 네. 이 커피를 섭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이 항암 효과 때문이죠. 대표적으로는 남녀 성별 구분 없이 뭐 대장암이라든지 피부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유방암 그리고 또 남성인 경우에는 췌장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이 커피 속에 들어있는 클로르겐산이라고 하는 이 폴리페놀 성분 때문인데요. 앞서서 옥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림이나 설탕 들어간 커피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